안녕하세요. 건강한 장기 투자자 주린이입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반도체 산업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저는 반도체 산업 관련 리포트를 꾸준히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는 없는지 또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연관된 부분은 없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추가적으로 최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도 간단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음 내용을 보시면 그동안 반도체 성장은 중국의 내재화와 HBM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국내 소부장 업체들의 수혜는 제한적이었고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이 펼쳐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 상승 사이클은 범용 메모리가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서 가져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는 일반적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반등하고 공급업체들의 증설 투자와 함께 기대감이 정점을 지나면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로 조정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읽어보시면 그동안 낸드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해 오면서 지속적인 감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감산의 가동률이 바닥을 찍고 상승한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위의 흐름에서 봤을 때 가격 상승과 함께 반등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주가가 정점으로 가기 전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DD의 공급 부족이 QLC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 만큼 낸드 산업 전반까지 온기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 또한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의 내용은 SK 하이닉스 주가가 더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앞선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 AI 추론용 시장 성장과 함께 HDD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급업체가 제한적이어서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HDD 가성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QLC가 반사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낸드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로 인해서 공급이 제약적인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메모리 가격은 상승했고, 여기서 소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더 아웃퍼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래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인 솔리다임에서 QLC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수율 문제로 인해서 공급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소제목으로는 두들겨 봐야 하는 리스크는 HBM과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HBM의 강자인 SK 하이닉스는 HBM4에서도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 동시에 리스크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리스크는 엔비디아의 루빈 일정이 26년 2분기에 예정되면서 26년 1분기에는 HBM4 비중이 약 1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의 HBM4 진입 시기와도 2분기에 맞물리면서 가격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요소로는 기존 HBM3 가격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삼성전자의 3, 40%의 더 저렴한 가격으로 HBM3를 제공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는 현재 SK 하이닉스가 HBM3의 매출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구조적인 성장과 함께 주가에 좋은 요소로 반영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기준이 26년에는 감익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반도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범용 디램에 대한 전망이 상승하는 이유는 CXMT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로 인해서 범용 디램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AI 칩을 자체 생산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26년 4분기에 HBM3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기존 대형주 위주의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다면 근본 사이클에서는 낸드 산업 전반에 온기가 확산되면서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 좋은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추론 시장 성장과 함께
HD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낸드 제품의 한 종류인 QLC SSD가 반사 수혜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 레거시 제품의 가격 상승 및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HBM의 대장주인 SK 하이닉스의 리스크를 다루고 있는데요. 26년 1분기 루빈의 출하 일정 지연으로 HBM4 비중이 12%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26년 2분기부터는 삼성전자의 HBM4 진입과 함께 HBM3 가격 압박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중국의 HBM3 준비까지도 이런 여러 리스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셔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관련 자료인데요. 이번 내용을 통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오픈엣지 기업이 떠오르면서 저의 투자 방향성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다음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AI 패러다임의 재정이 컴퓨팅을 넘어 메모리가 왕이 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기존 AI 산업의 중심이 모델을 개발하는 사전 학습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추론의 단계로 반도체 패러다임이 재편되면서 데이터 이동 속도가 성능을 결정하는 메모리 병목 현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HBM을 넘어서 D램과 낸드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AI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서막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HBM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HBM의 제한적인 용량으로 모든 데이터를 상주시키기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대화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KV 캐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물리적 용량 한계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외부 저장 장소로 옮기는 오프로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흐름 때문에 나타난 새 해법으로 HBM, D램, ESS로 이어지는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가 그 해답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AI 추론 시대가 촉발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편이고, 메모리는 이제 AI 시대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으로서 그 위상이 완전히 재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으로는 각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의 역할 분담인데요. 아래 두 번째 GDDR, DDR 부분을 보시면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곧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나 덜 활성화된 전문가 모듈을 저장하는 중간 계층의 역할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CXL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CXL 기술은 해당 D램을 여러 가속기가 네트워크처럼 공유하는 거대한 메모리 풀로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시스템 전체의 메모리 용량과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용량과 유연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데이터의 이동 속도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래 ESSD 부분을 보시면 AI 연산 과정에서 데이터를 넘겨받고 보관하고 필요하면 다시 상위 계층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이러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관리의 핵심 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데이터가 꼬이지 않게 스퀴즐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병목 현상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픈 엣지의 메모리 컨트롤러가 생각이 났고, 오픈 엣지 기술의 방향성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도 보시면 미세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를 어떻게 계층화하고 이동시키고 관리하는가에 대한 아키텍처 혁신의 경쟁력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최근 엔비디아의 루빈 제품에 GDDR7을 탑재하면서 아직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CXL의 입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해서 오픈 엣지 기업 또는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반도체 주식에 또 다른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담아보면, 이번 내용은 오픈 엣지 기업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연관될 만한 부분들을 보긴 했지만, 저는 오픈 엣지의 주주이다 보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 국내 적자 성장주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투자라는 것을 점점 느끼고 있는데요. 격자 성장주, 국내 주식 문화의 미성숙, 대내적인 영향 등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재 동사의 매출 성장세도 꺾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올해부터 동사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이제는 각자의 판단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픈엣지가 저의 전체 투자 비중에서 10%가 조금 넘는 비중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고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어느 정도 낮춰놨고 그리고 제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서 저에게는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다리면서 실패하더라도 감당 가능한 선에서 올해의 성적표는 길면 내년까지 좀 더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고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지금까지는 저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었고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오픈엣지 같은 어렵고 리스크가 큰 종목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 기준을 꼭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픈엣지 기업을 현재 기준으로 실패에 가까운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 투자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말 또는 내년 상황을 지켜보면서 동사의 투자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 나설지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